못하더라고. 장도 허택은 전화기가 이제 많이 좀 무너졌죠. 왜냐하면 사단장 얘기가 나왔다라는 전후 맥락이 또 잘 잡히고 또 그 초급 간부가 왜 나오는지 오늘 다 드러났잖아요. 사실 그 저기 정확히 자기도 인식하고 있어. 8월 8일 전까지는 초급 간부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.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억하고 있겠어요. 8월 7일 날 그 MBC 보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추정이 돼요. 그날 밤에 모종의 모임이 있었어. 거기에 이제 신당동으로 추정되는 모처에서 꽤 유력 인사들이 모이지 않았나.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비책으로 이 초급 간부 얘기를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다음날 본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특이하게 그 8월 8일 날 아침엔 대통령도 이종석한테 전화를 한다. 그러니까 통화 기록을 보면 얼추 그림들이 그려지잖아요. 어떻게 움직였는지. 8월 7일 날 아시아투데이 나와, 8월 7일 날 밤에 뉴스데스크 나와. 그러니까 이종석 국방장관은 공간을 떠나요. 갑자기 전화를 하고 공간을 떠나서 모처로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모종의 회합을 한 다음에 전하규 그 대변인한테 전화를 한다고요. 뽀겠어요. 뻔하죠. 그리고 다음날 딱 나오는 게 갑자기 초급 간부. 그리고 그 밤에는 그 밤잠을 설쳤다. 그 밤잠을 설쳤다는 말을 누가 했겠어요? 전화기 대변인이 아까 자기가 얘기했잖아요. 공부는 자기가 다 한다고. 그 기자님한테 누가 얘기했겠냐고. 그 기자분들이 허위 보도했을 리는 없고 이렇게 다 조작질이 다白기라에 드러난다고. 이 조작질 해봐야. 그리고 아까 사단장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? 자기 입으로 분명히 사단장 포함 다 처벌한다고 했으니 잘 됐다라고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사단장 말을 못해. 그렇잖아요. 관계자 뭐 그런 걸로 희석시켜가지고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이 밥 먹듯 하고 그런 짓을 하는 지금. 그리고 오늘은 태도를 보세요. 대통령 이제 경로들을 자기들도 이제 다 알게 됐거든요. 그러니까 못 들었다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고요. 지금 다 알면서 이자들이 정말 이번 재판은 이번 사건은 정말 공무원들의 이 고위 공무원들의 국방 관련된 뭐 거짓말 대잔치 아니냐. 이게 한 사람도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너무나 슬픈 사건이죠. 아까요 그 국민일보 보도가 8월 8일인 거예요. 8월 1일 9일 날 8월 9일 보도죠. 8월 9일. 네. 그러면 그 8월 7일인가 8일 아침에 그 보면 보통 기자들이 알려졌다라고 쓰는 거는 소위 말하는 그 뒷백 해가지고 취재원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그러면 알려졌다 전해졌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걸 봤을 때는 그 8월 7일인지 8월 아침에 장관하고 그 참모들이 만나서 들은 얘기를 그냥 제 추정이에요. 국방부 대변인들 누군가가 이제 기자들을 이제 브리핑 한 다음에 이거는 실명 쓰지 말고 그냥 알려졌다라는 식으로 보도라는 정도로 흘렸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 스토리가 7월 31일 날 아침에 나가서 전날 그 결제한 것 때문에 마음이 그 밤잠을 설쳐서 참모한테 얘기했다. 그 참모가 누구냐고 말하니까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다. 그게 박진희 군사부 장관이거든요. 복수도 아니야. 자기들 둘이끼리 뭐 한 얘기라고 포장을 하면서 확대 재생산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,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요, 그렇게 만들어진 초급 간부라는 그 히트작을 대통령이 이번에 뺏어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나섰거든요. 나도 초급 간부 때문에 그랬잖아 이러니까 국방장관이 경로했다는 거 아니에요. 이게 뭐야 이걸 뺏어가? 이래가지고 정말 너무나 치졸하기 그지없는, 정말 범죄도 범죄지만 어쩜 이렇게 치사해요 사람들이. 하나를 까면 또 다음을 까라 그러고. 지금 대통령의 통화 3번이 드러났으면 이제는 이쯤 되면요 검찰 단들도 사과부터 해야 된다. 적어도 그런 걸 하나도 못 밝혔잖아요. 대통령 경로 못 밝혔지. 통화 3번 한 걸 못 밝혔다고. 그리고 구속영장 치고 망상이 이러했으면 나 같으면 고개부터 숙이겠어. 어찌됐든 죄송하다. 그 자기들이 밝혀야 될 객관음가 있는데 못 밝혔으니 일단 죄송하다. 그 말부터 해야지. 그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허위공무서 그걸로 고소했더니 그 피의자 신문하면서 자기가 한 말을 지금 공개됐다고. 그게 공무장 비밀누설이라고 그래요.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떤 재밌는 내용인지 아십니까? 자기가 동기들 카톡방에다 썼대요 그걸. 나 그날 휴가한 날인데 와보니까 다장성돼 있다. 자기 카톡방에서 검찰이 군검사가 썼다고 그래요. 동기들끼리 있는 데서. 이 사건 이게 불거지기 전에.
지금 대통령실 이시원 전 비서관이나 뭐 임종덕 2차장 통화 내역은 지금 이 재판부가 통신기록 조회를 지금 받아들이질 않고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박정훈 대령님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라는 거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판국이잖아요. 그럼 재판에서 적어도 유문죄를 진실을 가리려면은 그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일 수 있는데 재판부는 계속 거부를 하고 수용하지 않고 있잖아요. 어떻게 보세요? 대통령과 검찰단장의 핸드폰을 반드시 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판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. 이 정도면 충분해.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해명을 못 하잖아요. 국방부나 대통령실에서 나와 있는 통화 기록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 해. 그럼 그걸 전제하는 거지. 그동안도 계속 거짓말 해왔고. 그러면 경로가 있었고 8월 이후에도 대통령이 모종의 지시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판단하겠다.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또 다른 문제로 너무 커지는 건 재판부도 부담스럽겠죠.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재판의 본질에 좀 어긋난다.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충분하다. 지금 나온 걸로 충분해. 대통령 경로 알겠고 또 대통령이 또 이 건 비슷한 걸 또 지시한 것 같고 그 전제에 대해서 판단하겠다. 그래서 저희도 뭐냐면 이제 법원이 공개를 허락하지 않은 모든 기록은 우리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쓰면 돼요. 왜? 우리가 보겠다고 했는데 못 막았으니 그걸 추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비난할 일은 아니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 이후에도 여러 통화를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검찰단 쪽이나 국방부 쪽에 그걸 다 막았으니 우리는 그 전제하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. 그게 굉장히 이 사건에서 중요 쟁점입니다. 아까 그 장동호 법무실장의 그 법리 판단은 상당히 존중할 만해요. 왜냐하면 독립성 조항이 있다지만 그것은 완벽한 그야말로 조직상의 독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수사 지휘권을 전제로 한다 보면 이게 합리적 지휘였느냐 여부는 결국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 목적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시작됐느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대통령이 경로 때문에 시작됐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들 말 맞다나 너무 과해서 이게 법리 판단을 다시 그게 중요 쟁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은 굉장히 우리 사건에서 중요하다.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 여전히 그 이후의 일들도 다 점검해야 되고 판단해봐야 된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국방장관이 해외 나가서 통화했던 것도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.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첫 통화, 둘째 통화 사이에 긴 공백 동안에 도대체 국방장관은 어디에다 전화를 했는지 대통령한테 전화했을 가능성도 있어요. 첫 전화 시에 어떤 지침을 받고 지시사항을 받고 그 수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. 이 큰 사태에서 계속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전화한다? 좀 우습잖아요. 뭔가 첫 전화를 받고는 이 피드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대통령의 첫 통화, 둘째 통화 사이에 이벤트를 보면 대충 감이 와요. 뭘 했냐면 정말 이첩이 됐느냐고 묻고요. 사단장 지금 근무하냐고 물어봐요. 그런 거 보면 첫 통화와 둘째 통화 사이에 무슨 피드백이 있었는지 대충 추정이 되죠. 그래서 오늘 공개해 주겠다는 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가치 있는 거다. 그리고 지금 유재은 통화는 어차피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요. 그 유재은과 김동혁의 통화들이 다 나올 것이고 유재은과 이시월의 통화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주도됐는지. 그 유재은은 재밌는 진술 하나 한 게 있죠. 저번 진술에서 자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았고 지휘하지도 않았다. 그럼 김동혁과는 웬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드러나겠죠 이제. 네. 자 오늘 좀 공수처요. 이제 그 남은 것은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대통령 휴대폰이나 그리고 지금 02 JTBC가 이제 번호를 깠지만 800의 이 번호가 전화를 해봤어요.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이제 없애버렸어요. 네. 처음엔 받았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직접 강제 수사에 들어갈 시점인데 한참 지났다고 보거든요. 그게 이제 800 7070인데 그 번호도 참 의심스러워요. 왜냐하면 왜 그걸 폐쇄해 버렸을까요? 지금 갑자기. 또 이 국방장관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 전화를 받았다라고 일부 주장을 했어요. 공식적인 자기 변호인을 통한 건 아니고 뭐 측근의 입으로 임기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걸 굳이 그렇게 전화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어차피 대통령실에 간 게 드러난 마당에
사실은 안보실이 제일 안전한 곳이잖아요. 기왕에 대통령이 전화했다면 안보실에서 전화가 간 게 가장 안전한 건데 왜 그걸 공개를 안 하고 또 번호는 또 없애버리고 굉장히 그 처음에 MBC로부터 전화 받았던 사람이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은 목소리는 뭔가 거기에도 뭔가 있다. 7070에도 숨은 비밀이 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안보실에서 전화가 왔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의혹거리죠. 7070이 누가 쓰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보통- 거는 알뜰살뜰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 처리하라는 걸 장관이 챙긴 게 아니란 점을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알뜰살뜰 챙긴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지를 대통령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죠. 이제 뭐 키는 일사단장의 휴가에 다 있습니다. 그 키 하나면 열려질 것 같아요. 비밀의 문. 그래서 정종범이 지금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것도 좀 네. 이루는 것도 되게 전략적으로 정정범을 뒤로 빼고 저는 이종섭 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는 꼼수가 작동하고 있다. 국방부 검찰단이 사실은 이 범죄의 공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검사들을 빨리 직무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죠. 왜냐면 공범이 지금 범죄 혐의자들이 지금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써진 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가 없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? 자기들이 만든 구속영장이거든요, 그게. 거기에 분명히 장동훈과 그렇게 얘기했다고 써 있어요. 아니 8월 3일 내가 전화해서 알려줬다는 거야. 수사 지휘권이 있다라는. 그래서 법률에 무지라고 써놨어요. 장동훈 아까 표정을 보세요. 전혀 왜 내가 한 말이 이렇게 와전됐지라는 표정이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또 오늘 그거는 제가 허위 사실로 기재도 안 했어요. 왜냐하면 또 그건 평가에 대한 문제니까 어쩌고 저쩌고 할까봐 그만큼 얘네들은 구속 못 시켜서 아주 혈안이 됐었던 거죠. 심지어 그런 것까지 그렇게 왜곡해서 쓸 정도로 아침에 통화했다 그거 가지고 법률을 무지래 지휘권 있는지를 몰랐대. 아니 지금 대령이 그 병과장이 세상에 그 수사 지휘권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?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지휘권이 있다라고 그러니 이 법률의 무지가 이 범죄의 그 원인이 됐다 이렇게 썼잖아요. 너무 야비한 놈이에요. 네, 책임을 반드시 물어요. 오늘 굉장히 많이 발끈을 했죠 군검사들이. 그건 본인들이 지금 내뱉은 말들이 있고 이 재판이 엉터리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거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. 장관 교문서 장관이 결국에 지시한 걸로 자백을 받은 그건 중요한 거예요. 중요하죠. 네, 그리고 그러니까 장관이 사실은 자기가 해놓고 다 거짓말을 하고 감추려고 하고 나서 그게 근데 이종섭 장관인지 신원식 장관인지는 몰라요. 그건 더 밝혀봐야 됩니다. 저는 오히려 여러 가지로. 그때는 예. 이종섭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실질적으로는 신원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그 주동은 신원식이었을 것 같다. 그 대통령의 그 핵심 국방 관련된 참모들이 다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근데 이먼 대단한 국익 사건, 안보 사건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수도 없는 대책위하면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허비했죠. 자, 오늘 너무들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